산을 좋아하는 외로운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골무입니다. 오늘은 호명산에 다녀온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이날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았고요. 지하철을 이용해서 1호선과 연결된 경춘선인 청평역에서 내렸습니다. 청평역은 제가 처음 가본 역이거든요. 근데 가보고 나니 그 유명한 대덕리 다음 역이더라고요. 대덕리역이 저희 대학 다닐 땐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MT 장소로. 지하철을 타고 갔음에도요, 기차 여행을 한 것 같은 긴 시간을 전철에 머물러 있었어요. 산행은 꽤 재밌었지만 땀 냄새 때문에 돌아올 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좀 옆 사람한테 좀 미안했습니다. 다음에는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될까 봐요. 지하철을 내리시면 호명산을 가는 입구가 친절하게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표지판들과 등산객들의 리본들을 참고해서 따라가다 보니 이쁜 다리를 건너시면 호명산 입구가 나오더라고요. 호명산을 가기로 한 건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제가 산을 정할 때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어쩔 땐 매우 충동적이기도 하고요, 어쩔 땐 매우 계획적이기도 한 종잡을 수 없는 선택지죠. 결국 산이면 되는 거니까요. 심지어 산을 안 가고 공원이나 둘레길만 걷다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터넷 서치를 둘러보다 산 위에 인공호수가 있는 산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게다가 지하철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사진도 참 예쁘길래 장비를 챙겨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 이날 호명산 입구에 써진 1코스대로 올라갔다 하산했어요. 청평역을 지나 전망대를 보고 정상 찍고 호수 보고 상천역으로 내려오는 10km가 조금 넘는 긴 코스였어요. 호명산은 옛날에 산림이 우거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었을 때요, 호랑이들이 많이 서식해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해서 이렇게 불린다네요. 생각보다 산 이름이 왜 그 이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오늘은 좀 설명해봤네요. 그래서 그런지 안내판에 호랑이 사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올라오는 길이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중간 전망대에서 내려보이는 청평댐의 풍경이 너무 멋있었어요. 경사도 그리 급경사도 아니고요. 길어서 힘들었지 저 같은 등린이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다만 높이는 해발 632.4m지만요. 제가 다녀온 코스는 상당히 긴 코스라서 나중에 다리는 꽤 아프더라고요. 우연히 만난 동네 분들의 말씀으론 최단 코스인 상천역에서 상천역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대로 회귀하는 코스를 다시 다니신대요. 올라오시고 호수 한번 보시고 바로 내려가시나 봐요. 정상석에서 조금 더 가면 바로 산 위에 펼쳐진 인공호수인 호명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날 날씨가 환상이었어가지고 호수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누구에게든 꼭 추천해주고 싶을 만큼 이쁜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알았는데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카페가 그 바로 옆에 산 위에 있더라고요. 다리만 괜찮으시면 꼭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는 버스가 다녔다고 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행이 중단이 돼서 카페 사장님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걸어서 오는 손님 맞기에 얼마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되게 특이한 손님이더라고. 그날도 제가 두 번째 손님이란 말을 듣고요, 커피만 마시려다가 토스트까지 시켰어요. 그래도 호명산에 들리시는 분들은요, 카페에서 바라보는 호수는 참 색다르고 이쁘니 꼭 추천하겠습니다. 호수 근처에서 아주머니들이 신나게 다인용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모습으로 만나 뵈가지고 인사도 나눴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산에서 사람을 만나도 요즘은 인사도 나누지 않는 어색한 문화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먼 곳으로 오면 사람도 거의 없는 곳에서 뵙는 분들과는요, 반갑게 인사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하하호호 재밌게 타시는지 참 부러웠어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인상들에 마치 그 영화 써니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나이 들은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더라고요. 너무 친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저리 같이 여행 다닐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지금도 너무 소중하고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내일로 미뤄뒀던 오늘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제 이마와 얼굴에 깊이 자리 잡으라고 파여가는 주름선들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얼굴과 몸들도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지 조금만 방심해도 살도 마음도 밑으로 너무 쉽게 내려가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건강해 보이면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넉넉한 포용력까지 보이기란 거의 전교 1등 하기만큼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전교 1등 하신 분들은 이게 쉽겠지만요.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은 대다수의 우린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거기서 가족과 친구와 인연들은 이 외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을 지탱하게 만드는 힘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요, 전 아직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이 튼튼한 다리와 건강한 몸이 있고요, 소중한 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들과 지인들도 있고요. 나이 들수록 좋은 인연들과 만나고 챙기기도 짧은 나날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일기 초안이고요. 초안에는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고마움을 남기는 글을 써놨었습니다. 하지만 나레이션을 하는 지금 전 오늘 우연히 본 글귀 때문에 이 내용을 바꾸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아직도 열심히 사냐고요. 처음 한국에 와서 번아웃을 경험하고 참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산에 다니서 많이 좋아졌죠. 저기가 전망대 카페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둘 다시 시작한 저쪽 운동이나 위가 취미 전망대 활동, 카페예요? 새로운 네. 구직 공부, 네, 거기에 새로운 고맙습니다. 꿈을 향한 노력까지 하다 보니까요. 재밌게 어느 순간 예전처럼 너무 바쁜 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과 다르다면 옛날에는 뚜렷한 한 가지를 열심히 했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도 그 질문으로 다시 뒤돌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인지, 경제적 불안감에 절 재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딱히 답이 나오진 않다가 오늘 우연히 본 말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보내는 고마운 메시지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네요. 다른 유튜브 클립 영상에서 본 건데요. 감동적이고 솔직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지만 낳을 수 없는 말기암이 환자가 나왔어요. 그 환자한테 심사위원이 왜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오디션 프로까지 나와서 열심히 사냐는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순 없다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를 결심해야 한다고요. 네. 저도 제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주저앉고 멍하니 있기보다는요,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다면 지금은 행복해지기 위해 바쁘게 살고 있어서요. 혹시 지금의 노력들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100%는 없듯이 상실과 좌절을 대차게 경험해봐야 행복이라는 것이 파랑새같이 곁에 있는 작은 것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린 그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될 때가 많은데요. 전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게 됐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소리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호명산의 호수가 인공적이지만요,
그 호수에 비치는 산의 모습들은 정말 멋진 자연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치여 살아가고 있지만 조그만 행복들을 찾아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처연한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너무 주관적으로 과대 포장하고 있는 건가요? 뭐 결국 제 일기이고 제 느낌이니까요. 그럼 아름다운 호명산을 만나고 온 골무의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100명이 되면 산 위에서 춤춘다는 공약을 정말로 기억해 주시는 지인분들이 계셔서요. 어떤 춤을 추어야 할지 홀로 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꿈꾸는 것이야 자유니까요. 뭐 안 되면 좋은 음악 듣고 집에서 혼자 즐겁게 추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 다들 좋은 나날들 되세요. 완전